2차전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녹화를 이제 지금 막 그 스타트를 잡아놨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LG화학을 이 당시 기준에서 실적 보시면은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인데 매출의 31%까지 좋아요. 근데 그 하나 케미칼 어땠어요? 우리 하나 케미칼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하나 솔루션이죠 지금의. 태양광 매출이 무지하게 올라오는데 영업마진 걔가 다 까먹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석유화학에서 영업이익이 2,400억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전지 쪽에서 오히려 깨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업황의 실질적인 LG화학이 2차 전지야? 솔직히 석유화학이지? 그죠? 어찌됐든 이 LG화학의 기준에서는 배울 게 많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또 석유화학 업황에 대해서도 거기에 생명과학, LG생명과학이 상장사였죠.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은 LG그룹은 오히려 더 이득이었을 거예요. 대주주 입장에서. 왜? 뭐 지금의 폭등 랠리의 흐름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기준의 흐름이 이러한 기준의 흐름이 일단 전체적인 비중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3위 종목으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짧게 복귀를 해드리면 5월달 기준에 삼성 SDI가 뭐 이재용 부회장 그때가 맞을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정의성 회장인가요? 무슨 회장이죠? 수석 회장. 예. 그렇게 해서 두 분의 깜짝 미팅이 있은 이후에 삼성 SDI의 5월달에 폭등 랠리가 어마어마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재차 불거진 거죠. 2월달 그리고 이제 조정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이제 뭐 2차 전지 솔직히 뭐 테슬라고 뭐 다 좋은데 어찌됐건 5월의 기준에 빵. 그리고 우리는 늦자락 부분에 이제 LG화학 차익 실현을 했고 에코프로 차익 실현을 했고 SK 이노베이션에서 20% 그때 당시에 25%죠. 25% 수익 빵. 그리고 계속 횡보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뭐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뭐가 기준이 잡히는 거지. 거래량 거래대금 없이 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행보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 SDI든 SK 이노베이션이든. 근데 이번에는 이제 LG화학의 등락률이 더 컸죠. 7월 말부터. 근데 우리는 아쉽게 요날 꼬리 달릴 때 또 극대형주라고 1% 조정부터 그냥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52주 고가를 뛰어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월요일 날 다른 분들이 일부 절반 이상 갖고 계셨고 그 다음 흐름에서는 수요일 날 SK 이노베이션 바로 따라붙어서 수익을 냈죠. 그러면 이게 수요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수익 다 잡아먹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을.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어떤 접근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고점에 대해서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에. 시장이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건데 자기 혼자 올라서 거품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수 오르고 다 오르는데 뭐가 거품이야 얘가. 결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으로만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 우리가 평상시에 즐겨 들여다봤던 LG화학의 기준은 화학 업종 기준에서의 실적과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개파락 이후에 뭐 큰 개파락도 아니죠. 0.69% 눌림 이후에 되돌리는 과정에서의 거래량 수반. 오늘 5MA, 20MA 거래량 수반돼야 안 돼요. 되죠? 이 5MA, 20MA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어떻게는 상당하지. 앞전에 이 거래량 평균하고 같아요? 차이가 엄청나죠?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움직임. 고점에 윗골이면 나쁘지 않나요? 별 2개짜리 캔들인 거고. 그리고 종가가 끝났나? 아니죠. 그리고 별 2개를 떠나서 고점의 윗골이 이게 고점으로 인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초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대형주 기준에. 그렇지 않죠. 버겁지 않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처럼 5월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당길까요? 여기까지의 흐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여기까지의 흐름의 정배열 구간에 이평선 밀집 구간에 지겨워요. 거래량 없어요. 하셨는데 결론은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럼 지금도 다시 이런 기간 조정이 거쳐질 수 있습니다. 왜? 시가총액 3위에요. 52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부분 발표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놓고 볼게요. 실적 나와라. 어딨냐 실적. 거래소 공시 잠정 실적. 잠정 실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확정으로 나올 때 거기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까 보셨죠? 어떤 거? 사업 분야별로의 실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 확인하고 대처하면 무리 없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현대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기준. 넷마블은 이제 뭐 상당폭 돌려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전력 제차 이제 21,200원 뚫는 모습 연출되는 그 과정에서의 편입.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편입 기준 설정 3분의 1 지점까지는 편입 기준의 설정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 없겠고. 에이스테크 갖고 계신 분들은 황금대지님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조정식 선생님 갖고 계시고 대박주아님 갖고 계시고 에이스테크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갖고 계시면은 45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린박 선생님 갖고 계시고 또 청계산 힐링님, 그린박 교수님, 황금대지님, 조정식 선생님, 그 다음에 대박주아님, 키리우스님, 소량, 익절하시고, 오케이. 요거를 참 아쉽게, 문자대로만 가시면 되는데, 또 이런 종목도 나오겠죠, 뭐.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서진 시스템도 우리가, 많이 수익을 냈는데, 뭐, 극대형주들에서 뭐 변동성이 나오는 장세다 보니까, 이런 쪽은 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의약품 쪽이 뭐 어제 SK 디스커버리가 상한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강 상태죠. 이쪽으로 지금 계속 순환성 돌고 있습니다. IT 장비 부품 업체들 또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다시 IT 쪽도 지금 삼성 전기 쪽도 만만치 않아요. 이쪽으로 이제 다시 삼성 전자가 지금 2%씩 들어 올려지는데 만만치 않죠. 그래서 주력 꽉 채우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력 채우시고 두 번째 순위가 업종 대표주 이제 차익 실현보다는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의 기준 잡으시고 업종 대표주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들여다보시고 시제는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일부 차익 실현 혹은 손바뀜 물량 나오면서 좀 눌려지네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 변동성 계속 놓고 보시죠. 뭐. 마지노선은 얼마? 30만원 또 29만 5천원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는 차익 실현도 깔끔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맞죠. 솔리드 또 17%네. 대박. 디스커버리 11%. 대박. 부럽다. 아이고.
RF택이요? 추가 매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RF택은 차익 실현 어디서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량 터지고 이제 순환성 흐름이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린 놓고 보거든요. RF택의 경우도 우리의 방안에 이제 IT 종목군의 기준은 IT 쪽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기준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은 이제 첫 번째가 수급이 뒷받침되느냐. 예?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수급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이 쭉 들어왔었죠 요때. 그래서 요 수급을 바탕으로 일단은 들어왔었고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잡았고 큰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체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일단은 이쪽에 관심도를 좀 낮췄죠. 그리고 뭐 수급도 손바뀜 때문에 좀 꼬여 있었고 손바뀜 그러니까 수급이 없다고 해서 못 가진 않아요. KMW 같은 경우 매번 보여드리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KMW라든가 작년 하반기 이 수익 다 잡아냈잖아요. 작년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 이후부터 해서 요 지점까지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22,000원에서부터 80,000원까지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RF, HIC 이런 종목군들도 수급이 없어요. 사실은 없죠 수급. 근데 변동은 중간중간에 크게 한 번씩 나오죠. 에코프로는 수급이 있어요. 에코프로는 수급이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수급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중형주급 같은 경우에는 꼭 수급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 개인 수급인데 이 뺏긴 거거든요. 비중도 월등히 높게 많이.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도 누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수급이 없죠. 5월부터 찔끔찔끔 들어온 거 저 정도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요 앞전에 폭등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급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손바뀜이 있고 추세 기준에서도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기준은 이제 뭐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해서 놓고 보는데 일단은 극대형주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놓고 볼 때는 우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수급. 아까처럼 뭐 서진 시스템 또 LNF 마저 하나 볼까요? LNF 이런 종목처럼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흐름이 나오면 보시면 얘도 적은 물량 아니거든요. 매집되고 권리락까지 우리 받았죠. 차익 실현하고 수급 정체일 때 밀리고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 그럼 누적 수급 이제 보면서 대처하는 건데 RF택은 우리가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왜 들어갔냐면 이 RF택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이 있었고 그 블록딜의 물량을 기관이 받았어요. 기관이 받았는데 그 물량을 받자마자 때렸다? 받자마자 때리지 않을 걸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받자마자 때리더라도 그걸 받은 쪽이 돌릴 걸로 놓고 봤는데 실패가 됐죠. 그래서 1,300원에 우리는 손절을 기준 잡았습니다. 블록딜의 물량에 대해서 장내 출회가 되는 오버행 이슈 부분으로 안 보고 기간이 받아왔기 때문에 관리를 좀 기대를 하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너져서 1,300원에 손절, 공식적으로 손절. 근데 미처 못하신 분들이 방 안에 일부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굳이 손해보고 나올 시장이 아니다. 종목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돌려지고 최근 이제 뭐 어제 그제 이렇게 돌려치면서 금요일 또 월요일 돌려치면서 손절 범위는 넘겼고 편입 단가 위쪽으로 이제 서서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신규 편입을 단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은 요 거래량이 터질 때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기준. 아, 회사 좋다는데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회사가 좀 외국 기관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5일선 매매 기준인데 5일선 정도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5일선을 타고 들어가기에는 얘가 지금 사실상 추매할까 추가 매수할까요 한다면 추가 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의 기준에 에이스테크처럼 움직여주든 내일이라도 좀 변동성 한번 크게 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되면 추세 매매가 아니죠. 변동성 매매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변동성 매매를 하려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 에이스테크처럼. 에이스테크를 지금 현재 추세 매매로 하겠다? 아니죠. 그럼 추세 매매면 추세 강화 부분을 놓고 보겠다라는 건데
그 추세 부분이 이평선의 기준도 될 수 있고 물론 이런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추세 부딪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근데 이거는 서양식 패턴 분석인데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를 추세 매매로 했을 때 그럼 차익 실현 범위를 뭘로 잡을까의 기준이죠. 5일선으로 잡기는 너무 멀다는 거고 윗꼬리로 잡자라는 거는 그럼 변동성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거고 애매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만약에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들어가요? 변동성 매매죠. 오늘 개장 초에 시젠만 없었으면 그럼 얘를 들여다보면서 거래 터집니다. 거래 터지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기준되죠.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지금 RF텍의 경우에는 추가 편입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라면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줘야 된다. 앞전에 1600만 주 기준 잡아서 1200만 주가 실릴 수 있는 거래량. 그럼 11시까지면 30% 이상 실려야 되는데 안 실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점을 치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거래가 실리는 게 확인되면.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단하고 들어간다? 뭐 성향에 따라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 편입할까요의 기준에서는 지금 고점 계속 넘기죠. 고점 넘기는 흐름에 여기서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밀리면 살게요. 아니죠. 고점 넘기는 요 시점에서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대신에 손절 범위는 얼마? 2에서 3% 명확히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는 기존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기준에 뭐 혹은 내일 기준에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이제 꼬리 달리면 우린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방안의 기준은 모든 전략이 뭐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다 상관없이 우리는 문자 매매 사인을 기준을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현대차 기준은 16만 4천 원 기준, 오히려 저점이 이탈되면 거기에 기준에 추가 편입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15만 6천 원을 샀는데 왜 차익 실현 못하게 하냐? 그 욕구가 있으실 때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고점 대비 극대형주는 1에서 1.5% 차익 실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유지하고 가세요. 응? 유지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상황에 따라서는 손절을 할 수도 있는데 손절을 하게 돼도 오늘 말고 내일. 예. 그리고 이제 서울바이오시스도 계속 유지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편입할 때 예를 들면은 모건 스탠리 스타일이 그냥 바로 위로 쌓올리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한꺼번에 비중을 잡아내기 어려우니까 유지하면서 가자. 어차피 그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된다. 뭐 그 기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RF텍의 기준은 지금 뭐 VIA 들어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VIA 들어갔고 이 상태에서 비중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도 1200만 주까지 실리려면 계속 고점 넘겨야 돼요. 뭐 고점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기존 물량 RF텍은 10%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좀 보겠습니다.